자, 이번에는 제1야당 통합당의 입장 들어야겠죠. 지출 예산 조정할 때는요, 국회와 정부가 다 합의를 하도록 헌법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는 이제 동의를 하는 쪽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니까 야당만 남은 겁니다. 야당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이자 국회 이해결위원장 김재원 의원 연결을 해보죠. 김재원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당과 정부가 마련한 이 절충안, 그러니까 100% 주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라는 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서울시장께서도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기부금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협찬받아서 운영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세금을 거두거나 또는 그 말씀하신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예.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때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받아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예.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협찬받아, 즉 기부받아서 이렇게 뭔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상 국가의 방식이 아니다. 비상시국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비상시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엄연히 가동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여당이 180석이나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무슨 비상시국이다 해가지고 이런 헌법과 법률에서 예. 한 번도 상정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재원 조달 예.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라에서 쓸 돈이 부족해서 네. 비상적인 방법으로 마련한다.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나 그 방식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엄연히 국회가 가동하고 있고, 정부도 지금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법적인 방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기부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기부금 받는 방식, 제가 전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만, 기부금으로 받는 방식, 즉 나는 100만 원 받는 거 포기하겠소 하는 걸 이제 기부금으로 쳐준다는 거거든요. 그 방식은 불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의 세법상으로는 예. 그런 방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죠. 소득 그런 사람들 소득 공제 이런 거거든요. 예. 이런 거거든요. 우리 진행자님께서 예를 들어 소득 중에 일부를 어떤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면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부금 영수증. 예. 그럼 그것을 연말 정산 때 세금을 정산할 때 내주면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나라에서 기부를 한 거니까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는데 저는 안 받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현재 세법 체계상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군요. 네. 아무리 비상시국이어도 그렇게 가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아니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180석이나 얻은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은 또 법이고 나라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발적 기부가 효과의 부분도 좀 짚어보죠.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세요? 말씀하신 효과가 완전하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금 이제 소득 하위 70%에게 1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것은 여야가 다 수긍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득 상위 30%의 국민들에게 이제 100만 원씩 나눠줄 때 재원 조달은 국채 발행으로 하고,
그분들이 다시 국가에 기부하도록 하겠다는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득 상위 30%를 가려내어서 그분들한테 먼저 알려줘야 되거든요. 당신은 저 30%에 속하고 네. 우리 저 국가에서 돈을 주더라도 나라에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분들이 그 수긍해서 예, 예. 기부를 한다는 전제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들고 나온 건데 예, 나는 포기하겠소. 이렇게. 예. 물론 저 꽤 많은 분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식에서 상당히 더 많은 분들이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죠. 나보다 훨씬 잘 사는 분들이 많은데 왜 내가 이 저 나라에 돈을 내야 되냐? 안 그래도 세금 낸 것도 많고 또 나라에 저 기여한 부분도 많은데 하면서 안 낼 수도 있죠. 그리고 국민을 그렇게 갈라서 그렇게 만약에 지금 기부를 하라고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네. 나쁜 사람 취급하고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죠. 아마 그 시행 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30%를 가려내 가지고 받으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묻는 방법 말고 그냥 전체를 다 열어놓고 하위 70%의 분들 중에서도 원하는 분은 뭐 이렇게 기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간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은 뭐 줄일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국채 발행을 일부 그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은 나라 운영의 기본 방식이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하신다면 네. 하위 70%에게 주겠다고 그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지금 정부 예산이 국회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예산안이 다시 100% 전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취지도 흐려진다 그런 말씀이시죠? 취지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의 문제인데요. 지금 예산과는 전혀 다른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일부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추경 예산안에 와 있는 내용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국채 발행 액수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럼 새로운 국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예산이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을 해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는 기재부가 다시 세부안 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앞에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이거는 원래 이미 70% 안에 다 국회로 넘어와 있는 것에서 돈만 좀 증액하는 거기 때문에 기재부가 다시 만들고 자시고 할 필요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예산안이 한 항목이 100억이 되어 있는데 120억으로 증액하자. 예. 또는 어떤 것은 80억인데 70억으로 삭감하자. 이럴 때 가능한 이야기고 지금 예산안에서 7조 6천억 원은 대부분 이제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새로 3조 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 와야 돼요. 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을 할 수 있을 따름이지. 알겠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방식으로는 국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30초 남았는데요. 아까 조정식 위원장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장이. 황교안 대표는 1인당 50만 원 주자고 총선 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왜 말 바꾸시는 거냐. 통합당. 그것도 말 바꾼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알고 있을 텐데 그때 예산 지금 쓸 수 없는 예산이 많을 테니까 100조 원을 항목 조정을 해서 그중에서 전 국민에게 5만 원씩 나눠주자는 거였지. 지금 이렇게 봉이 김선달식으로 그 국채를 발행해서 돈 나눠주자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예, 김재원 정책위 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